순서대로 한다 그러면은 갑자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자수다 하면은 갑자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수라는 것부터 일단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자수는 음일까요, 양일까요? 여기 카드에 써 있는 거 보면은 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블랙이고요. 렛, G라고 되어 있고요. 12월 7일에서 1월 5일 대설에서 동지, 방향은 정북쪽입니다. 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라고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수라는 것은 타로 카드로는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운이라고도 말하죠. 숙명, 어떤 운명인가? 임계의 영혼이, 지장간에 임계가 있죠. 임계의 영혼이 인해합, 그리고 이후에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는 해가 있죠. 해라는 것은 인과 합을 합니다. 인해 합을 한 이후에 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냥 뜬금없이 자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시간의 흐름이고 그거는 숫자 그리고 공간의 흐름,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현실적으로 자연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생활의 변화고 인간의 심리적인 변화, 색채의 변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임계의 영혼이 인해 합 이후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임수의 이후에 자로 영혼이 개수와 함께 개수로 퍼지면서 더 풀의 영혼이 자수에 스며드는 갑에 스며들고 임수와 개수가 자수에 합치가 되면서 자라는 시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전생의 임과 현세의 개수의 양다리를 걸치는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임수, 카르마, 업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현실적인 면을 얘기한다면 과거에 내가 한 일이 현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수라는 것은 변화하는 삶 전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내 운명을 움직이는 여기 수레바퀴가 꼭 배에 움직이는 이 조타소 같죠? 그래서 자는 어찌 보면은 이제부터 내 인생을 헤쳐나가는 조타수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수는 임계의 수평성 확산 운동이고요. 임과 계의 성정이 내포되어서 자수의 운동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네. 색은 검정색에 가깝습니다. 검정의 색채 심리 분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해 속의 지장간, 갑임이죠. 그리고 인 속의 지장간, 무병갑이 합하여 이 안 속에 병화가 있죠. 병화, 그리고 갑. 이것의 확산력과 이 튀어나오는 힘이 합쳐져서 어찌 보면 자수의 씨앗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라는 속 안에는 임과 개가 있습니다. 임과 개가 있다는 것은 임은 무조건 이면에 정이 있고요. 개 이면에는 무가 있습니다. 오행이란 자체는 한순간도 홀로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 오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흙 속의 수분을 흡수하여 길러져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임갑병은 오행 중에 지수화풍이 되고 사원소와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의 이 운명의 수레바퀴의 카드 안에도 지수화풍의 그림이 있죠. 우주에서의 내려오는 우주로서부터 내려오는 지수화풍의 원소가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경험치라고 말할 수도 있고 1번부터 9번까지 겪어왔던 나의 경험담 아니면은 우주에서 신이 내려준 어찌 보면은 교육적인 어떤 나만의 노하우 아니면은 신이 내려주신 축복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신이 내려주신 나의 어떤 능력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해의 월드카드와 해의 월드카드에서도 보면은 지수화풍의 원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의 카드고 자는 시작의 카드가 됩니다. 지지에서는요. 여기서도 지수화풍의 원소가 모두 있음으로써 오행이라는 것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지지로 내려왔을 때 오행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주역이나 아니면은 이 타로에서의 그 우주에서 나오는 기운은 지수화풍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와 자는 윤회하여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의 여정이며 변화의 중간 단계입니다. 임에서 자, 천간에서 지지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어에서는 자는 to set out on a journey, make a passage, travel,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나의 결정이 행운인지 숙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은 숙명인지 운명인지 이런 모든 운명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반복적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노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월이라는 것은요, 12월 7일에서 1월 5일 사수 자리에서 사냥 자리입니다. 월장은 축이에요. 자 이면에는 항상 축이 있다는 거죠. 자축합이 됩니다. 여기 축자가 있죠. 네. 이거는 황도 자리를 의미하고 자 이면에 축이 있음으로써 그 지구의 어떤 그 서로 간의 회전이나 아니면은 그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해서 지구의 회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와 축 사이에는 부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자리로는 사수 자리에서 사냥 자리의 사이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냥 자리는 펜타클의 흑 사인이고요. 얼스 사인이고 12지지로 본다면은 자월은 사수 자리와 사냥 자리이기 때문에 사수 자리 파이어 사인과 얼스 사인 불과 흑 원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월은 불과 화와 토에 해당하는 타로 카드의 원소로 본다면은 불과 흑의 원소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가 만나는 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갑자로 시작됩니다. 자, 갑자로 시작되는 자는 시작이기 때문에 천간도 같이 시작이 되겠죠. 자, 천간은 갑과 시작합니다.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그러니까 천간이 만나는 그 글자가 다 각자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양끼리 만나서 음양, 음양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이니 뭐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치도 음양의 이치죠. 음은 음끼리 만나서 이렇게 모든 원소, 뭐 원자나 분자 이런 것들도 모두 음양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는 이제 음이라고 처음에 제가 말했지만, 음수라고 말했지만, 천간을 만났을 때는 양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천간 자체를 만날 때 모두 양간과 만나서 짝이 됩니다. 양음으로 순환을 하여하는 그런 신호에서, 우주 신호에서 갑자는 양으로 작용하고요. 이어서 갑자 다음엔 을축이 되거든요. 갑자. 그래서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나아갈 때 양음, 양음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갑은 양이고 자는 음이 되니까 양이어야 되는데 음으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양이 달라지는 지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 그리고 사해 4개가 있습니다. 자의 지장간은 임계가 되고요. 그리고 오는 병기정, 사는 무경병, 해는 무갑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장간에서 사실 뭐 지장간이 해는 다 양이고 오는 양이 하나 있고 음이 2개 있고 사의 지장간은 모두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와 해는 모두 양이면서 이 사는 정화와 정사가 되죠. 병진정사, 무호기미, 경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음과 짝이 돼서 사유축 삼합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음운동을 하게 됩니다. 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묘미 삼합 운동을 하면서 을해 그리고 계묘, 계미 이런 식으로 음과 짝을 하면서 음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간지가 만났을 때는 음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 하나로 봤을 때는 그 지장간이 모두 양이고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화는 병오 이렇게 무오, 병오, 갑오, 경오, 임오 이렇게 양간하고 합을 짝을 이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화는 음이지만 양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화는 음이지만 모두 양간과 짝을 이뤄서 간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옷을 양운동을 삼합운동에서 인옷을 화국 양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 을주 병인 종묘 그리고 시작을 본다 그러면은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이게 그리고 화, 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갑인부터 시작한다 그래도 보면은, 정사에서 보면은 이게 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양음, 양음.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천지간 양은 양이 짝이 되어야 되고 음은 음이 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양은 순서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신호죠. 음양의 신호. 그건 숫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주팔자의 시간은 일단은 보이는 것은 숫자고요. 숫자로 일단은 계산되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공간에서 나타나는 것은 색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색채는 지지에 내려와서 지장간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천간의 색깔은 물론 있지만 지지에서 내려왔을 때 지장간에서 섞이면서 아주 묘한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갑자간지부터 볼게요. 갑자간지, 갑자. 네, 갑자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갑을 만났어요. 지금 보면은 갑자, 그리고 병자, 무자, 경자, 임자를 봤을 때 밝은 에너지는 갑자하고 병자죠. 그리고 이제 좀 어두운 에너지는 임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만, 타로 카드의 그림만 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해석을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갑이라고 해서 뭐 나무다 이렇게 그 중국 고서로 해석을 해버리시면은 안 돼요. 우리가 뭐 그 사주팔자가 무조건 중국에서 왔다고 중국식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설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만 깨닫는다면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갑자는 더 매지션과 휠 오브 폴춘이 만난 겁니다. 그래, 바보의 무의식을 흡수하여 다듬어 원하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다시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잘하는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는 임계가 들어있는 것이죠. 임계라는 그 운둔자 그리고 바보의 영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약간 양다리 기질을 원래 갖고 있는 게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것이죠. 새로운 여행을 가든 머무르면은 정체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떠나면 좀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갑이라는 것은 개와 무가 합하여 만들어진 것이죠. 개 다음에 갑이 되는 거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다시 또 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라는 이면에는 항상 무가 있습니다. 동전이라는 것이 항상 이면이 있고 그 사이에 부피가 있어요. 그 부피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의 그 무의식의 색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자가 만났을 때는 개의 자유로운 확산 운동을 멈춰진 무가 압박하여 개가 반발하여서 강하게 솟아오른 갑이 자를 만난 것이죠. 갑자는 양이고 이면의 기축은 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을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을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겁재가 되고 이건 재성이 되는 것이니까 겁재와 아까 기축과 합을 해가지고 갑이라는 것은 기가 있고 축이 있죠. 이거는 재성. 재성과 합을 해서 겁재를 만드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재물이라는 부분에 내가 집착을 해서 다시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도둑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니면 욕심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좀 너무 좀 욕심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내가 좀 뺏길 부분이 생긴다든가 욕심을 내가 너무 내서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갑자일주의 남자분은 대체로 보면은 약간 샌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여자분은 은근히 요조숙녀인 듯 하면서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추구하고 물질적인 부분도 추구해가지고 둘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실히 노력하면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주가 갑자일주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 연예인 중에 엄정화, 전진, 조보화, 조세호 이렇게 능력자들이 있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엄정화 씨나 조보화님 같은 경우에는 좀 색깔이 좀 다르지만은 좀 얌전하다는 그런 느낌은 다 있어요. 전반적으로 완전히 나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갑자일주. 조세호 씨도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코미디언이라고는 하지만 완전 너무 웃기고 막 이런 코미디언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일주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자기의 뭔가 그 샌님 같은 기질은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얌전한 면을 좀 가지고 있는 게 갑자일주다. 전진도 보면은 이제 가수지만은 아주 뭐 노래 아주 뭐 이렇게 너무너무 까불고 가볍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죠. 약간의 자기 거를 뭐 내면을 좀 챙기는 느낌이 있는 게 갑자일주인 거죠. 왜냐하면 이면에 기축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이죠. 기라는 글자가 여기 기죠. 기는 러버스라는 글자는 내면을 채우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약간의 자기의 실속이나 내면을 채워야겠다는 그 잠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 기축이라는 글자가요. 이면에 있는 부분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에요. 자신이 모르는 그런 약간 차분한 요소도 있고, 약간은 잘 이렇게 서로 그 연합해서 잘 해보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느낌이 있는 게 갑자일주입니다. 약간 우유부단함도 있겠죠. 그리고 이 네 분 중에 뭐 조보아 씨 사주가 좀 더 괜찮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병자일주죠. 병자일주다 하면 병자일주는요. 이렇게 여황제와 운명의 수레바퀴 조합이에요. 표면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좀 따뜻한 면이 보여져요. 확산성 운동의 병화죠. 병화는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병화가. 그래서 이 자라는 글자는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음인데 양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은 이게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면이 보여져요. 드러나는 것이 병화라는 거죠. 양으로 나타났지만 내면에 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병은 이면에 신이 있고요. 자는 이면에 축이 있죠. 그래서 좀 물질적인 면이 많이 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관이 될 수 있고 이건 정제가 되죠. 분명한 것을 좋아하고 재성이라는 자체는 좀 시간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고 치밀함을 갖고 있는 그런 글자가 정제가 됩니다. 그리고 병화는 은근한 열이 있는 그런 글자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주변 상황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면도 있고요. 또 병화는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은근히 달아오르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름대로는 조금은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은 해야 할 수 있다.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답답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병자 자체가 정축의 식신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라는 글자 다음에는 자축 합을 해서 다시 축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 갑자도 기축과 합을 해서 을축을 만들고 병자도 합을 해서 신축과 합을 해서 정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재정을 만들고 이 정화의 식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데 은근히 그 틀에 좀 갇히는 성향을 좀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정화는 황제 카드죠. 그래서 약간 자기 틀에 갇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 병자라는 글자 자체는
이렇게 밝음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본인 딴에는 굉장히 옳은 말을 잘 하는 그런 매력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약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인성이 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운명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나 우여곡절이 예상되니까 우주의 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병자. 이 여황제 카드 자체가 약간 태만한 기운이 있죠. 운명의 흐름에 맡기다 보면 때로는 그 안이함에 빠질 수도 있는 기운이 타로 카드로 설명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본인이 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이 카드에서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자일주 연예인으로는요, 신혜라, 김성경, 차태현, 김병만, 에릭남 등이 있네요. 여기서 보면은 신혜라 씨, 차태현 씨 이런 분들은 병자일주로도 아주 긍정적인 면을 잘 나타내죠. 김병만 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병자일주면서도 좀 더 이렇게 그 행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병자일주로 나타나고요. 느낌은 차태현님과 변병만님과 좀 비슷한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차태현님이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은 들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무자일주요. 무자일주는 교황, 하이로폰트와 운명의 수레바퀴 조합이죠. 여기서 이제 무토가 이제 개수와 합해서 이 개수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무게합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개수를 멈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토는 약간 이 자수를 봤을 때는 무자가 되죠. 여기 이 재성이 되죠. 재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돈이나 여자의 집착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자는 개축과 합하는 간지로 축은 겁재죠. 축이 겁재가 됩니다. 정제, 개와 여기 정제, 개와 간합을 하게 되죠. 남의 것을 은근히 탐내는 면이 있습니다. 뭐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약간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축합은 합하면서도 극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자수 다음에 축이 되기 때문에 무자 기축이 되면서 이 자수는 축이 이면에 있으면서 무자 다음에 기축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간지의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인으로 향하는 간지이기 때문에 자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이라는 생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해서 만든 운동성이 기축이기 때문에 기경겁제가 되죠. 그래서 돈 때문에 손해가 막심해질 수 있고요. 여자는 약간 고집이 강해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무자일주는 굉장히 노력형이고요. 단순한 편이에요. 무자 자체가 이렇게 비형겁제나 이렇게 정제성이다 그러면은 정제라는 거는 순차적인 것을 의미해요. 순서대로죠. 순리대로 가는 것이 정제고 역사예요. 시간의 흐름이 정제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정제는. 편제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림이죠. 왔다 갔다. 공간을 움직인다는 건 빠를 수도 있고 순식간에 그림이 이제 여기에서 저기까지를 한꺼번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그게 편재성이죠. 뭐 여기서 더 보충하자면 식신이라는 거는요, 천천히 느려요. 식신이라는 건 공감 자체는 느릴 수 있어요. 상관이라는 거는 빠른 겁니다. 빨리 이해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지는 않은 게 상관입니다. 식신은 느리지만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뭐 식신이 길 수 있고, 상관은 빠르지만 빨리 가깝지만 빨리 끝날 수 있는 게 상관의 기질입니다. 네, 잠깐 육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무자일주는 노력형으로 단순한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한 단계씩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정제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만성형으로 부지런하며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화의 자극이 필요하겠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습하면 또 뭔가 너무 느릴 수가 있죠. 수의 기운이 재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재성에서 정제는 하나씩 시간의 흐름이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이 되어야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죠. 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질 수도 있는 느낌도 있는 거니까요. 편제는 시간이 빠를 수도 있는 것이 편제고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자일주 연예인을 보면요. 김혜수, 정우성, 박세리, 유세윤, 규현, 장동민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 보면은 대체로 이 뭐라 그럴까요? 무자일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임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면서도 와,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정제성인 그 영향보다 사주 전체적인 구조에서 현재적인 기운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래도 그 천간에 뭐 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주 구조의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기본적인 자수의 성질인 굉장히 그 성실한 면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요. 대기만성형의 그런 꾸준함이 있는 성향의 연예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자 간지입니다. 경자는 더 체리엇과 피로부포춘의 조합이죠. 이 경자는 이성적인 면과 정신적인 어떤 부분이 좀 거쳐 있는 그런 간지가 됩니다. 뭐 이제 과거 고서에서는 숙살의 기운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수화가 좀 청정함과 예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수화가 필요하다. 수와 하가요. 그래야 이제 갑을 제거할 수 있고 을과 함께 윤 이렇게 같이 수레가 돌아간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정이 있다 하였습니다. 지지의 자가 천간의 계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 약간은 습한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깨가 많은 지략가이죠. 그래서 경자 간지가 되면 실속이 있는 경이 수를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재주가 많고 자신만만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잘 베풀고 때로는 자기 것을 나눠주면서 시원스럽게 내 운명을 따라가는 그런 일주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경자간지를 보면은 을경합이 있고요. 을경합 그리고 자축합이 되는 거죠. 을경합하여 신축으로 경자 신축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을경합하여 신으로 가기 때문에 내 것을 또 동생이나 친구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자가 자축이 합해서 다시 축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것을 이 문서도 신축으로 가니까 그 문서가 신축에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자일주 연예인을 보면은요, 조승우, 서인영, 김정현, 송은이, 신지, 강타, 카이. 카이, 엑소인가요?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노래를 잘해요. 이제, 자수, 병, 이렇게 있는 분들이 노래를 좀 잘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경이나 갑병, 이 수기운의 병, 갑, 이런 식의 그 구조를 가진 분들이, 좀, 금 기운을 갖고 병화의 어떤, 열기가 이렇게 퍼져나갈 때, 노래를 좀 잘할 수 있는 기질을 갖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임자. 임자는 은둔자와 운명의 수레바퀴 조합이죠. 그래서 이 임자가 그 생명의 나무를 거칠 땐 데스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약간 정신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그런 간지가 됩니다. 양적인 임수의 필드죠. 그런 필드 운동의 종결지. 임수가 수축하고 그리고 이렇게 퍼지는 성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순한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만났을 때는 그 속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양적인 성질이 양이라고는 하지만 음적인 자수를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으로 표현되지만 양적인 임수가 음적인 그런 꽤 많은 쥐를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측면에 임자일주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지만 자주 만나고 속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굉장히 고집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임자일주가 보면은 둘 다 수다 해서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자일주가 되면은 일주가 되면은 이 지지가 일지는 배우자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존중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상관이 되고 이건 재성이 되고 이건 관성이 되고 이건 인성이 되지만 임자에서는 겁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지가 겁재가 됐을 때는 배우자 간에 아주 존중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친구같이 이렇게 조율을 잘 해주고 균형을 잘 맞추어져야 이렇게 백년해로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각자의 인생을 좀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아주 강합니다. 거기다가 뭐 월까지 자월이 된다 그러면은 자신의 맘대로 살아야죠. 자월 임자일주가 되면요.